아. 네, 시작할게요. 오늘은 14명밖에 없네요. 시간이 다들 안 맞나 봐요. 평일이니까. 리버싱 2를 제가 다운을 받아놓으라 했는데, 뭐,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받아놓으세요. 잠시만요. 이제 14명이니까 14명으로 강의 시작할게요. 어제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이런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올리 디버거만 쓸 거예요. 그 올려놓은 파일이 올리 디버거 버전이 110이거든요. 110인데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200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110을 쓸 거예요. 올리 디버거를 키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색깔이 뭐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 UDD 어쩌고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다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 올리디버거를 아마 켜보시면요, 오류가 뜰 거예요. 뭐 UDD 어쩌고 뜰 수도 있고 플러그인 어쩌고 뜰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올리디버거를 설치하신 경로에 폴더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올리디버거에 설치한 경로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드려야 돼요. 플러그인이랑 UDD요.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제가 일단 삭제해 볼게요. 이렇게 뜰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게 간단하게 해석하면 UDD 디렉토리의 부재, 디렉토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에 UDD라고 일단 만들어 주세요. UDD.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화면을 조정을 할게요. 남들은 전체 화면에서 화질이 엄청 좋던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잘 보이나요, 이제? 맞아요.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약간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제가 카카오톡에 링크 주소를 드리거든요. 그 주소를 타고 바로 오신 분들은 화질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에서 해피홈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시면은 화질이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강의 다시 시작할게요. 일단 UDD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플러그인이라는 폴더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플러그인이라고 만들어드려요. 이렇게 새 폴더 두 개를 만들어줘요. 만들었나요? 네, 만드신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는 간단하게 뭐 리버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좀 빡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일단 옵션에서 여기 이거 있죠. 이거를 적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거 들어가요. 그리고 보면 여기 디렉토리라고 있어요. 그 폴더를 두 개를 만들고 오류 나는 게 정상이에요. 옵션에서 여기 들어온 다음에 디렉토리를 켜줘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경로를 찾아서 UDD 클릭해서 확인. 그리고 플러그인을 찾아서 확인. 해서 OK 해주면은 아마 재시작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시작을 하면 오류가 안 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UDD 새 폴더 만들고 플러그인 새 폴더 만들고 네네네 새 폴더 만들고 오류가 뜰 거예요. 왜냐? 디렉토리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오류가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제가 영어를 잘 못 읽는데 여기 들어가요. 네, 좀 천천히 할게요. 이게 1시간 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라이브로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천천히 할게요. 다들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경로를 설정을 해줘요.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 재시작하라고 뜰 거예요. 프로그램을 재시작하라고. 그러면은 재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오류가 안 뜰 거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화면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 거는 검은색이에요. 근데 검은색이 아니고 기본 색깔인 하얀색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디렉토리 오류가 나요. 여기에서 디렉토리 들어가서 이거 경로 두 개를 설정해 줘요. 그 오류 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오류 명을 적어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뭐 제 강의를 보면서 뭐 실습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듣고서 다시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디렉토리 설정해서 오류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요. 또 똑같이 보시면 컬러랑 폰트를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오류 뜨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질문 모아서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강의하니까 강의 계속 진행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바탕이 검은색이고 글씨 색이 하얀색인데 다른 분들은 바탕이 살색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글씨체가 검은색인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옵션에 여기 들어간 다음에 컬러 있죠. 컬러에서 이 프로그램의 색깔을 사용자에 맞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플레인 텍스트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글자 색깔이에요. 뭐 막 매트릭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록색으로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으로 했거든요. 잠시만요. 하얀색 글씨체로 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 높이기 위해서 하얀색 글씨체로 했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텍스트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여기 있는
글씨체 색깔을 조정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빨간색으로 했고요. 이것도 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뭐 만약에 내가 핑크 게이다 그럼 핑크색으로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했어요. 이제 바탕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 텍스트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쪽 색깔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색으로 하고요. 이제 노멀 백그라운드 이 바탕화면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 바꾸시면 돼요. 뭐 나는 초록색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핑크 게이면 또 핑크색으로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셀렉트 백그라운드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선택된 줄의 색깔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바탕 네 바탕 색깔이랑 똑같이 하면은 구분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림슨 색깔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구분선이에요. 구분선인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회색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밑에 구분선인데 저 같은 경우에 또 회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색깔을 정할 수 있는데 뭐 아무거나 골라 주시면 돼요. 뭐 당장은 뭐 쓸 일 없으니까 어, 핑크색으로 하세요. 핑크색으로. 그리고 지금은 뭐 파일을 이렇게 실행을 안 시켜가지고 뭐 글자가 안 뜰 텐데요. 글자 폰트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체인지 눌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콘솔에 굵게 그리고 10포인트로 했어요. 뭐 더 작게 하실 분은 뭐 8포인트로 하셔도 되고 뭐 10포인트로 하셔도 되고 뭐 이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콘솔에 굵게 10포인트로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런 올리 디버거를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설정까지 마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저는 나오거든요. 이 화살표가 중요한데 이 화살표를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옵션에서 디버깅 옵션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어딨냐면 여기 CPU 가시면 쇼 점프 패스라고 있어요. 이거를 세 개를 다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 세 개를.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뜰 거예요. 저처럼. 일단 설정은 여기까지 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하기 전에 파일을 하나 못 올렸는데 제가 파일을 하나 올리도록 할게요. 뭐 다들 설정하셨나요? 아이고 잠시만요. 올려드릴게요. 어... 악성 코드라는데
제가 이거 바이너리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드릴게요. 이 링크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알집이 있어요. 이거를 압축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올리 디버거를 켜요. 키고 이거를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에 놓으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파일이 열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파일을 여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지금까지 한 거를 참 한 17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옵션에서 여기 들어간 다음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간 다음에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야지 오류가 안 뜬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폰트도 바꿀 수 있고 색깔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 자, 다음은 이 보면은 화살표들이 있는데 화살표 뜨게 하는 방법은 디버깅 옵션에서 CPU 그리고 이거 세 개를 체크를 해준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파일을 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경로를 찾아가지고 여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을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리버싱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리버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오리엔테이션 때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몸 안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엑스레이 같은 걸로 몸 안을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심장이 있고 여기 허파가 있고 페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을 볼 수 있는 게 리버싱이에요. 리버싱.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엑스레이로 보듯이 안을 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를 조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설명해 드렸고 이제부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수강생들 중에 C 언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프로그램은요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무조건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출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출발 지점을
저희는 이제 EP라고 불러요. EP가 뭐냐?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엔트리 포인트. 그래서 EP가 뭐냐? 뭐 엔트리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출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발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딱 시작하잖아요. 지금 첫 줄, 처음 시작점이죠. 여기가 출발 지점. 여기를 EP라고 하는 거예요. 엔트리 포인트. 아, 이렇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올리디버거의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창이 4개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 창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본 창인데 여기 지금 보이는 숫자들이 있죠? 여기가 주소예요, 주소. 주소. 뭐 각자 사는 주소가 있겠죠. 집 주소라든지. 그것처럼 이제 주소인데 번지수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숫자로.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알아두셔도 돼요. 지금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어셈블리어 부분인데 어셈블리어라는 언어예요. 뭐 언어들 중에 뭐 중국어도 있고 외국어도 있고 뭐 각종 언어들이 있겠지만 어셈블리어라는 그런 언어예요. 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에 뭐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 창에 대한 분석은 끝났어요. 아, 이 창은 이거다. 딱 보면 여기가 주소구나. 그리고 여기는 어셈블리어구나. 여기는 메모하는 부분, 주석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막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설명해 드렸듯이 레지스터는 다음 강의 때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레지스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덤프 창이라고 해요. 덤프 창. 뭐 덤프가 뭐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덤프구나.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여기는 스택 창이라고 하거든요. 스택 창이라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스택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스택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스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뭐 다들 알다시피 접시를 쌓잖아요. 접시를 하나 쌓고 2개 쌓고 3개 쌓고 4개 쌓고 이렇게 순서대로 쌓게 되잖아요. 쌓은 거를 다시 빼려면은 위에서부터 빼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구조가 스택인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스택이 뭔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쌓은 걸 나중에 빼는 거죠. 네, 선입 후출이요. 네. 먼저 쌓은 걸 나중에 빼는 게 스택이에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윈도우에 대해서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뭘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암기가 필요해요.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돼요. 뭐 자주 쓰다 보면은 잘 외워지겠지만, 명령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명령어 단축키요, 단축키. 자, 단축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컨트롤 플러스 F2는 재시작. 이 프로그램을 다시 재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F7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는데, 어, 이걸 좀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 아까 제가 엑스레이로 사람 그려가지고 설명해드렸는데, 이렇게 몸 안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 심장이 있을 거고, 여기 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데, 폐를 지나서 심장을 지나서 뭐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심장 쪽에 지금 갔어요. 심장 쪽에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심장 쪽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그 이 심장에서 F7을 누르면 이 심장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심장 안에는 뭐 우심방, 좌심방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러니까 뭔가를 좀 자세히 보는 그런 명령어죠. F7이. 그리고 F8은 뭐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나는 이거 심장에 대해서 자세히 볼 필요 없다. 난 뭐 폐 보고 뭐 폐 뭐 볼 거 없다. 그냥 다음 심장으로 넘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단축키예요. F8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좀 야매긴 한데, C 언어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야매로라도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은 뭐냐? 이제 컨트롤 플러스 G예요. 이 스킵 기능은 아니고요.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는데 자세히 안 보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컨트롤 G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컨트롤 G는 뭐냐? 컨트롤 G는 지금 여기 보면은 주소가 있죠. 번지수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402000 이라는 주소에 가고 싶어요.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컨트롤 G를 이용하면. 컨트롤 G를 누르면 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402000을 입력하면 그 주소로 바로 가요. 그 기능이에요. 원하는 주소로 이동할 수 있다. 자, 다음은 이건데, 세미콜론인데, 이거는 이제 주석을 달 수 있어요. 한마디로 메모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가 주석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세미콜론을 누르면 커멘트를 추가하라고 나와요. 제가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사용하면. 자, 다음 기능은 F2랑 F9의 기능이에요.
F2가 뭐냐?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이라고 하고요. F9는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실행해주는 그런 단축키인데, 혹시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베이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아까 EP라고 한다고 했죠. 엔트리 포인트.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싶어요. 하려면은 처음부터 쭉 가야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을 하니까. 뭐 아까 제가 말했듯이 F8을 누르면서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F2랑 F9라는 기능을 사용하면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를 실행을 시키고 싶다. 그럼 여기에 F2를 눌러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멈춰라.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F9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지만 바로 이렇게 여기까지 실행을 해버려요.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기능이 이제 F2랑 F9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모르셔도 돼요. 제가 좀 이따 실습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별, 이거 별표 있죠. Shift 8. 이거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402000 주소에 갔어요. 막 그러다가 뭐 막 이곳저곳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Shift 8을 누르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로 가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엔터. 엔터는 뭐냐? 엔터는 어떤 기능이냐? 안을 좀 안을 자세히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F7로 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F7이랑 엔터랑 다른 점이 있어요. F7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실행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엔터는 안에만 들여다보고 그냥 다시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기능이에요. 만약에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지금 이상한 주소 안에 왔죠? 근데 내가 원래 있던 위치로 가고 싶다. 그럼 Shift 8을 눌러서 다시 원하는 위치로 원래 있던 위치로 올 수 있어요. 자, 엔터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보면은 문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자들을 모아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이 Search for 들어가서 이 보면은 All Reference Text Strings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이 프로그램의 모든 문자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여기 Search for 아마 Search for 그 다음에 All Reference Text String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면에 이제 함수를 볼 수 있는데 함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 보면은 함수가 뭐냐? 어떤 기능들을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햄버거를 만든다 라는 함수가 있어요. 만드는 함수. 그럼 여기에는 햄버거 만드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빵을 둔다. 그리고 패티를 올린다. 그리고 빵으로 덮는다. 햄버거 만드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빵을 두고 패티를 올리고 빵을 덮는 이거를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는 게 함수예요. 뭐 다 아실 건데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함수가 이런 거고요. 그 함수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볼 수가 있는데 search for에서 all intermodule call 여기 들어가면 함수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그리고 search for all 제가 all 뭐라고 했죠? intermodule call 막 이렇게 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search for 여기 all intermodule calls 들어가면 함수가 모여있는 곳을 볼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E가 있어요. 컨트롤 E. 컨트롤 E. 컨트롤 E는 뭐냐? 여기 있는 거 있죠? 수정할 때 컨트롤 E 누르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E. 그리고 여기 있는 명령어 있죠? 명령어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어셈블리어를 수정할 수 있다. 네, 지금 한 여기까지 왔는데 단축키에 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럼 외우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쓰다 보면 지금은 당장 몰라도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올리 디버거 설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디버깅 옵션에서 이 화살표 나오는 것까지 알려드렸고 그리고 파일 여는 법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올리 디버그 윈도우 창 4개 있죠? 이 4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컨트롤 E는 여기 덤프 창에서만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더블 클릭으로 수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더블 클릭이 아닌 컨트롤 E로 수정하시면 돼요. 네, 거기까지 했고 이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명령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건 단축키고 들어간 곳에서 나오는 단축키요. 네, 여기 알려주네요. 들어간 곳에서 나오는 단축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엔터 치고서 Shift 8로 나올 수도 있고, 엔터 치고 그리고 짝대기 있죠. 짝대기 쳐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Shift 8도 되고 좀 마이너스도 돼요. 자,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어셈블리어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리버싱을 접하면은 어셈블리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내가 리버싱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셈블리어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어셈블리어를 모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들 리버싱을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콜은 뭐냐? 부르는 거예요. 뭘 부르냐? 뭐 함수를 부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일단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올리디버거랑 세이버 엔진이랑 같은 거냐고 했는데, 세이버 엔진이 치트 엔진 기반으로 만들어진 엔진일 거예요. 올리디버거도 뭐라 해야지, 메모리를 패치할 수 있고 그 세이버 엔진이라고 하는 것도 메모리를 패치할 수 있는 거니까 뭐 할 수 있는 기능은 같죠. 근데 다르죠. 같진 않죠. 자, 계속 설명드릴게요. 콜은 이제 부르는 거, 호출을 하는 거죠. 간단해요. 그리고 JMP는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여기 점프 뭐라 돼 있는데, 점프 00, 40, 10, 둘 하나로 돼 있어요. 이 주소로 점프한다는 뜻인데 00, 40, 10, 둘 하나가 여기잖아요. 그리고 보면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로 점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로. 그래서 만약에 이 한 줄을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로 점프를 하겠죠. 네, 점프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푸시는 말 그대로 밀어 넣는다 라는 뜻인데, 푸시를 하면 스택에 쌓여요. 제가 아까 스택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고 스택 창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는데, 푸시 0을 하잖아요. 그럼 0이 여기에 쌓여요. 여기에 쌓인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푸시를 하면 스택에 쌓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리턴. 이제 리턴한다, 되돌아간다는 뜻인데, 되돌아간다. 함수를 끊는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inc, 이게 increase 있죠. increase. 이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는데 증가하다의 앞자를 딴 거거든요. 증가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1을 증가시켜요. 보통 1을 증가시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DC는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디크리즈라고 해가지고 1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거의 보통 웬만한 어셈블리어는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네, 이거 외에도 점프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점프문에도 다양해요. 이 점프에 조건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1보다 크면 점프해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3보다 작으면 점프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 수가 있거든요. 뭐 아니면 예를 들어 2랑 같으면 점프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같으면 점프해라, 이게 뭐냐, 점프 이퀄이라고 하거든요. 같으면 점프해라.
그리고 JNE 점프 not equal 다르면 점프해라. 그리고 JG 점프 great. 이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는데 제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뭐 great라고 해가지고 크면 점프해라. 그리고 JL 점프 리틀이라 하나?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작으면 점프해라. 그리고 n이 또 붙을 수가 있어요. JNG 점프 not great 크지 않으면 점프해라. 그리고 JNL 점프 not little 작지 않으면 점프해라. 보면은 이상한 걸 느낄 수도 있는데 크면 점프해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작지 않으면 점프해라라고 돼 있는데 작지 않다가 크다잖아요. 그쵸? 약간 JNL이랑 JG랑 같은 거죠. 그리고 JL이랑 JNG랑 또 같게 되는 거죠. 아니, 책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하시면은 아마 머릿속에 외워질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제 크거나 같으면 점프해라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JG 점프 great equal 점프 great equal 크거나 같으면 점프해라. 그럼 반대로 JLE도 있겠죠? 점프 네 맞아요. 안 외우려 해도 외워지게 돼요. 점프 little equal 작거나